오늘 한국 증시는 양시장 모두 다 보합권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특별한 모멘텀은 없는 것으로 현재 시장에서는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관망 심리가 굉장히 짙은 시장인데요. 이런 시장일수록 지금 지수를 이겨내고 잘 가는 업종은 무엇인지, 그리고 가격이 비싸더라도 계속해서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나오는 업종은 어떤 것인지 잘 살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오늘의 시그널에서는요, 삼양식품 만나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신한투자증권에서는 삼양식품의 목표 주가를 다시 한번 110만 원대까지 상향 조정했습니다. 황제주 초읽기다라는 제목의 리포트가 발행이 됐는데요. 신한투자증권의 조상훈 연구위원이 이 리포트를 발행을 했습니다. 특히나 저희 오늘 파이널샷에서 조상훈 연구위원을 모시고 함께 이야기를 나눠볼 예정입니다. 먼저 리포트 내용을 좀 정리를 해보고 갈 텐데 불닭볶음면으로 주가가 크게 뛰었던 삼양식품, 지난해 주가가 얼마나 오른지 아십니까? 엔비디아 부럽지 않습니다. 지난해 역대급 주가 상승을 보여주면서 246% 넘게 폭등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만 주가가 세 자릿수 이상 이렇게 급등세를 나타낸 건데요. 지난해 내내 사실 저희가 삼양식품에 대한 투자 의견을 전해드린 바 있는데 그때마다 실적을 계속해서 고점을 경신해 온 삼양식품입니다. 결국에는 이렇게 주가가 잘 갔던 이유는 실적 때문이었는데요. 지난 한 해 동안 주가의 PER, PBR 모두 다 보시다시피 급격하게 우상향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만 2025년 들어서 작년의 주가 상승 생각해 본다면은 지금의 주가 흐름은 약간 아쉽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있을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지난주에 52주 신고가를 경신했던 삼양식품, 이제 고가 기준으로는 97만 원대까지 찍은 상황인데요. 다만 지난해와 좀 비교해 보자면 주가 상승률이 지난해만큼은 아닙니다. 시장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관세 때문에 삼양식품의 주가가 많이 못 가는 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일단 미국이 한국에 관세를 부과할 가능성이 높고 거기다가 식품에까지 관세를 부과하게 된다면은 삼양식품이 수출하는 그러한 제품들도 분명히 타격을 받지 않겠느냐라는 게 시장의 생각입니다. 다만 신한투자증권에서 약간 다르게 보고 있는데요. 투자 포인트 정리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장 만나보시죠. 네, 투자 포인트는 보시다시피 네 가지입니다. 먼저 첫 번째는 달러 강세인데요. 최근 들어서는 달러 인덱스가 살짝 꺾이긴 했지만은 앞으로 발표될 실적, 특히나 1분기 실적 같은 경우에는 달러 강세를 그대로 반영을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달러 강세 흐름을 이번 1분기 실적에서 분명히 반영을 할 거다라는 게 첫 번째 포인트였고요. 두 번째 포인트입니다. 높은 매출 총이익률인데 이번 해를 기준으로 했을 때 43.3%로 추정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출 대비해서 총이익률이 이렇게까지 높은 기업은 잘 없습니다. 삼양식품은 이러한 부분들을 계속해서 개선해 나가고 있고요. 그리고 낮은 가격 민감도입니다. 사실 이 불닭볶음면이 미국에서 1,000원에서 2,000원 사이 혹은 2,000원에서 3,000원 사이에 팔리는데 한 봉지에 이게 관세를 조금 더 부과한다고 하더라도 여기서 얼마 붙지 않을 것이다. 이미 라면 한 봉지 가격이 낮기 때문에 여기서 몇백 원 더 오른다고 하더라도 이 가격 민감도가 사실은 다른 제품들 비해서 굉장히 낮다. 그렇기 때문에 삼양식품이 지금 관세에 민감할 필요가 없다라는 게 세 번째 포인트였습니다. 네 번째 포인트는 높은 브랜드 파워인데요. 지금 많은 국가들에서는 불닭볶음면의 브랜드 파워가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습니다. 아마 모르는 사람들이 거의 없을 정도로 SNS에서는 입소문을 타고 있는데 이 네 가지 포인트를 봤을 때 앞으로 괜찮다라는 투자 포인트 나왔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제 캐파가 더 늘어난다라는 게 긍정적으로 보여집니다. 먼저 첫 번째는 5월 말에 밀양 2공장이 모두 다 완공이 됩니다. 이렇게 되면은 캐파가 보시다시피 39% 넘게 증가한다고 합니다. 앞으로 지금까지 만들어냈던 것보다 39% 더 만들 수 있다는 것은 그만큼 매출도 39% 더 늘어날 수 있다라는 이야기이기도 하고요. 두 번째는 좀 멀긴 합니다만은 2027년 1월 말에 중국의 현지 공장이 모두 다 완공이 됩니다. 이때가 되면 캐파가 역시나 마찬가지로 32% 넘게 증가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렇게 되면은 중국 내에서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수요를 충족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앞으로 매출은 사실상 늘어날 수밖에 없다라는 게 투자 포인트였습니다. 그렇다면은 1분기 실적은 어떻게 나오게 될까요?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발표가 된 건 아닌데 매출은 YOY 기준입니다. 전년 동기 대비해서 29.8% 넘게 증가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영업이익도 마찬가지로 YOY 기준으로 33.1% 넘게 증가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지금까지 식품주는 사실 방어주였습니다. 시장에 잘 안 갈 때 그래도 라면 같은 건 잘 팔리지 라면서 방어주 역할을 해왔는데 보시다시피 매출과 영업이익이 두 자릿수 이상 증가하는 식품주가 생겨난 겁니다. 이제는 방어주가 아니라 사실상은 성장주 역할을 하고 있는 삼양식품인데요. 수출 매출이 특히나 높은 게 굉장히 좋습니다. 이제 삼양식품은 전체 매출 가운데 수출 비중이 81%를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100개를 만들면 82개를 외국에 수출을 하는 건데 한국의 라면 기업이 사실 달성하기 힘든 굉장히 유의미한 결과입니다. 여기에 더불어서 수출 매출이 또 전년 동기 대비해서 41.4% 증가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내수 매출은 약간 감소합니다. 15% 넘게 감소할 것으로 보여지만 한국에서 안 팔리는 만큼 외국에서 더 잘 팔리니 사실 주가가 잘 가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리고 이뿐만이 아니라 매출 총이익률은 지금보다 더 개선될 것으로 보여지고 수출 물량 증가에 따른 변동비, 운반비와 보관비가 증가하더라도 사실상 영업이익률은 20%를 돌파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여러 가지 역경과 난관은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긍정적인 실적을 발표하고 있는 삼양식품입니다. 신한투자증권에서는 삼양식품의 목표 주가를 110만 원으로 산정을 했는데요. 근거가 있습니다. 일본 기업들과 비교를 해서인데 일본의 동종 업종이 과거 5년 동안 평균을 봤을 때 사실 이 주가가 지금의 펄을 적용하는 것이 맞겠다라는 이야기를 했고요. 두 번째로는 지역 믹스 개선과 달러 강세로 실적 추정치를 상향으로 반영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밸류에이션이 약간 부담이긴 하지만 보시다시피 삼양식품은 외국에서 굉장히 잘 팔립니다. 한국은 좁은데 세계는 굉장히 넓습니다. 그러한 세계를 무대로 하고 있는 삼양식품이기 때문에 110만 원 문제없다라는 게 신한투자증권의 이야기였고요. 조금 이따가 자세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기업도 함께 만나보고 할 텐데 이번에는 오리온입니다. 네, 오리온 같은 경우에는 교보증권에서 탑픽으로 제시를 했고요. 앞서서 삼양식품 같은 경우에는 삼양식품 그 실적 자체에 집중을 했다면 교보증권에서는 결국에는 식품도 중국의 리오프닝과 관련해서 봐야 된다라는 게 포인트였는데 중국 소비 회복의 최대 수혜주다라고 투자 포인트를 제시를 했습니다. 최근에 중국의 소매 판매가 서프라이즈를 기록한 바 있습니다. 3월에 중국 소매 판매액이 5.9% 넘게 증가했다고 하는데요. 음식료 그리고 주류, 담배 쪽에서 이전보다 사람들이 소비하는 금액이 더 늘어났다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은 삼양식품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수혜를 볼 수밖에 없을 것이다라는 이야기 나오고 있고 오리온이 아마 최대 수혜가 될 것이다라는 기대감 나오고 있습니다. 중국 음식료 업체 실적 회복 기대감도 유입되고 있고요. 춘절 영향을 제외한 오리온 중국 법인 매출액이 보시다시피 14% 넘게 성장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 성장에 따른 오리온도 보자라는 투자 의견 함께 제시가 되기도 했는데요. 지금 식품주가 약간 비쌉니다. 밸류에이션이 약간 좀 부담스러운 상황이지만 비싼 것에는 또 비싼 값을 지불할 만 하겠죠. 실적이 앞으로 얼마나 올라갈 수 있을지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